최근 디젤 차량에 들어가는 요소수 부족으로 화물차의 운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석탄을 원료로 만드는 요소수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 분쟁으로 호주의 석탄 수입을 금지했고 이어 중국의 대홍수로 공장 가동이 멈춰 석탄 생산이 멈춘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편을 든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도 한몫했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요소수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물과 택배 등의 운송 차량, 건축업 차량, 그리고 소방차도 70% 이상 디젤 차량으로 요소수가 바닥나면 물류 대란, 생활 대란의 국가 정치적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가까운 시일 내의 해결법은 무엇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소수에 대한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이 나라 살림을 운용을 했으니까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소수가 지금 조금 딸리는 게 지금 뭐 몇 달 전이 아니에요. 이 조짐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조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꺼번에 겹치니까 이제 후둥대는데 나라 살림을 잘못하면은 어려운 일은 겪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요럴 때 지혜롭게 조금 더 바르게 풀어나가는 걸 찾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뜻을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올해는 안 갑니다. 몇 년 안 간다 이 말이죠. 한 3년은 요소수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서로가 수출을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도 요소수를 생산을 했어요. 했는데 중국산이 너무 싸다가 보니까 우리 거를 전부 다 놔버린 거죠. 놓고 중국에 의존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중국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의존하던 것이 전부 다 싼 게 좋다 했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대란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는 아무리 국산이 비싸서 안 쓰이더라도 그래도 이걸 어느 정도의 30%는 스스로 생산을 하면서 움직여서야 이런 대란을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부 살림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라 살림. 지금 쌀 같은 게 사다고 남은 나라 것만 쓰고 이제는 이 쌀농사 놔버리면 나중에 그쪽에서 갑질할 때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더라도 그건 지켜놔야 되는 거예요. 30%. 30%는 지키면 다른 거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이런 것들 이걸 항상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잘못은 30% 이걸 못 지키는 것들 때문에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 근데 요거는 환경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뭐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그 기업들을 빨리 모아야 됩니다. 지금 기업을 활용을 해야 돼요. 기업을 활용을 해갖고, 우리 정부가 쫓아가서 뭐 정부끼리 이렇게 하려 그러면 안 되고, 기업들이 빨리 뛰갖고 수급 빨리 해라. 이때 기업도 정부랑 똑같은 거예요. 시급할 때는 지금 국제사회하고 인연을 잘 놓고 있는 게 국제사회 대통령들 뭐들 전부 다 인연 잘 놓고 있는 게 정부가 아니고 기업들입니다. 분가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이게 전부 다 코드를 다 꽂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급할 때는 기업들을 딱 모아가지고 기업들이 뛸 수 있는 대로 빨리 뛰봐라. 이래갖고 수급할 자리를 빨리 수급을 해서 지금 요렇게 좀 돌려야 되겠다. 이러고 기업을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빠릅니다. 우리가 백신 수급도 기업들한테 뛰어갖고 확보해라 계시면 이렇게 시간 안 걸렸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든지 큰일이 딱 터지면 기업을 동원해야 돼. 그러니까 당신들이 빨리 뛰어갖고 이걸 해결해봐라. 그런 게 해결을 하니까 인센티브도 좀 주고 세금도 좀 줄여주고. 왜? 정부가 할 일을 당신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세금도 조금씩 줄여주는 것도 하면 좋죠. 또 이렇게 편법으로 한 것도 요번에 이거 눈 감아주고 좀. 뭐 이런 것들이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업하고는 자꾸 이렇게 이제 뜻을 맞춰봐야 되는. 이렇게 나라에 큰 일이 터졌다. 무조건 기업부터 모아야 돼. 그래 기업들한테 이런 걸 해결할 방법을 빨리 찾아서 당신들이 이렇게 1차적으로 해봐라. 뒤에는 우리가 또 조정하고 노력을 할 테니까. 요렇게 해갖고 1차적으로, 왜? 현지에 다 있거든요. 우리는 대사관이 있다고, 대사관이 일 크게 뭐네요? 행사 있으면 쫓아가고 삼펜 들고, 이거는 해도 대사관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게. 이제 기업인들은 실질적으로 뛰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라의 최고의 선봉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인들이에요. 이분들을 가동을 해야 되죠. 이분들을 가동하면 오래 안 갑니다. 빨리 해결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라도 지금은 해결해야 돼. 임시 계약이라도 해가 자꾸 들어와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서 기업을 이렇게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도 뒤에서 이렇게 밀고 하면은 얼른 해결납니다. 뭐든지 그렇게 납니다. 나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디젤 없애야 돼. 그게 답입니다. 앞으로는 디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전기 시대가 전자 시대로 바뀝니다. 모든 것은 한 템포 바뀐다라는 얘기죠. 전기로 굴러가던 시대가 전자 시대가 지금 열리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이 전자 시대와 전기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 불안관이 기판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불안관이 얼마나 하냐면요. 테레비 하나 보려면 이만해야 돼. 그래. 이게 요만해져요. 얇게, 넓게 이렇게. 네, 이럴 땐 쇼 좀 해도 되죠. 그럼 시대가 전부 다 우리가 엔진을 가지고 차에다 그 무거운 걸 싣고 다녀야 되는 이런 엔진 시대에서 기판 시대로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판이 들어가는 데는 뭐가 들어가냐?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 스승님이 15년 전부터 이야기한 소리가 뭐냐? 대한민국은 배터리에 주력해야 된다. 전자시대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빨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세상이 완전 변하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배터리다. 배터리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가 앞으로 인류의 주도권을 잡는다. 전자시대는 배터리 시대입니다. 이거는 이 꼬루가 되는 거예요.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이건 전자예요. 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배터리 생명이 최고예요. 배터리 못 쓰지? 그러면 전자기판으로 해갖고 차가 운영이 되고 기계가 없어지는데 이게 지금 픽스톤이 없어져요. 픽스톤 기계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 차 이게 기계는 픽스톤이 움직이고 전기로 움직이던 게 이제는 전자로 움직이는 거. 그럼 칩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 연료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배터리 연료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저것도 전부 다 지금 짐차들 있죠. 기판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전기 자동차. 안 그러면 수소 자동차 뭐 이렇게 그 바뀌면은 또 기판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배터리를 쓰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 너무 오래 지금 끌고 있는 것들이 힘들어진다 이 말이죠. 앞으로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뭐 이렇게 탄소 뭐 줄이기 뭐 하잖아요. 하려 그러면 기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데에 기술 분야가 그런 식으로 앞장을 서고 기계로 쓰던 거는 앞으로 전부 다 이 나라에서는 거진 70% 이상 빨리 추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선간에 하는 거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업인들을 동원해서 같이 이렇게 해결하자 그러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시대적으로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는 시대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빨리 안 바꾸면 우리는 계속 힘들어집니다. 탄소 문제도 해결 안 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이제 방법도 혁신적으로 바뀔 때가 곧 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오염되는 거는 지구에 남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밖에서 오염되는 거는 생산하는 지구 밖에 공장도 설립을 해야 돼요. 우주 공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궤도 안이 있고 밖에 있는데 밖에도 지구의 힘으로 같이 돌아가는 궤도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주 공장을 차려야 됩니다.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거. 이 오염 중에서도 최고 오염이 뭐예요? 핵 우라늄 뭐 이게 해가지고 이 찌끄레기 뭐 이런 거 오염 이거는 지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보관하거든요. 요런 것들은 이 지구 밖에서 생산을 해갖고 오염은 거기다가 나 또 뿌리고 요 다 들어와야 돼. 이거 제품만 들어오는 거죠. 앞으로 그게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아요. 퍼뜩해요.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이제 생산된 오염된 거는 저 달에다가 내비쁘고. 그 달에다가 내비는 게 아니고 보관하면 돼요. 그게 달에 가면요 웅둥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많아요. 클래커가 이래 쪼대를 막 어마어마한 우리 백두산에 들어가고도 남는 게 많아요. 그런 웅둥이가 있다니까. 웅둥이 그쪽에 문제가 한 개가 아무리 이게 1000년이 가도 안 움직여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툭툭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아주 재밌지 이제. 이게 우주 가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앞으로. 우리 지구 밖에 가는 게 달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달에 나중에 놀러 갈 사람 가보세요. 이게 이제 왕복선이 그만큼 아주 우리가 처음에 비행기 만들 때 어려웠듯이 지금 비행기 끄떡하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달까지 갔다 오는 거는 끄떡하면 가요. 그거 오래 안 걸려 이제. 어이구 이상하게 듣는데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 지구촌이 어떻게 변하게끔 돼가 있는 지도가 있거든요. 그림이 있고. 선생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희망적으로 알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있는 이 환경을 잘 활용하면 지금은 모면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문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해합니다.